안녕하세요. 오늘은 2027년 수능 특강 2부 적용학습 인문예술에 나온 하이데거 철학 지문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첫 번째로 이 지문에서 나타난 철학의 핵심 내용들을 문단별로 꼼꼼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문장들의 의미를 풀이해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철학 지문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은 유물론, 주관적 관념론,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철학을 표로 정리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의 의미는 오직, 물질만이 본질이다 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본질은 객관적 물질이고 인간도 이러한 물질적인 대상일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에게 사물이란 무게와 성분 등의 속성 그 자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망치의 의미는 나무로 된 손잡이가 달린 30cm 크기의 1kg가 나가는 물체가 됩니다. 이에 비해 주관적 관념론은요, 세상의 본질은 인간의 정신이 만든 결과물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물 그 자체는 의미가 없고 인간의 지각과 인식이 사물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세계를 구성하는 주체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주체고 사물은 내가 구성해내는 객체가 됩니다. 그래서 사물이란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부여한 결과물이 되고요. 따라서 인간과 사물은 주체와 객체로서 분리된 관계입니다. 주관적 관념론에서의 망치란 나에게 빨간색 페인트로 칠해진 나무로 된 손잡이로 보이니까 내가 망치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물의 의미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실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이 구성해낸 지각 중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은요, 이 두 가지 철학을 모두 비판을 합니다. 무엇을 비판하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은 사람은 물질적 대상일 뿐이야 라고 말해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요, 인간만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고 의문을 갖고 탐구하는 유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물질하고 똑같니? 라고 하면서 인간은 다른 대상과 다르다 라고 비판을 합니다. 주관적 관념론은요, 사물은 내 의식이 만든 결과물일 뿐이야. 내가 주체고 사물은 객체야. 우리는 분리되어 있어 라고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이데거는요, 왜 사람과 사물을 분리해서 생각해? 사물의 의미는 인간이 머릿속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사물과 함께 있는 거라고.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라고 라고 하면서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여기서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무엇인지 망치로 비유해서 설명해 볼게요.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망치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손 안에 있음인데요. 내가 지금 이 망치로 무엇을 받고 있는지, 즉 쓸모있는 도구로서 나와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손 안에 있지 않은 상태도 있어요. 그것은 눈앞에 있음입니다. 이것은 망치가 쓸 수 없게 돼서 내가 이게 어디가 고장났는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즉 인식의 대상으로서 나와 관계를 맺는 거죠. 이처럼 어떻게 관계를 나와 맺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물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이데거가 형이상학자를 비판했다는 점과 현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형이상학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형이상학은요, 형은 형상이에요. 구체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상은 위 또는 그 너머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상을 넘은 학문이라고 해서 형체가 있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근본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지문에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이상학자는 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꽃이 붉은 현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변하지 않는 꽃의 본질은 돌을 찾자라고요. 형이상학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인 이 꽃, 이 존재자의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본질을 찾으려고 합니다. 개별 꽃의 상태보다는 추상적이고 고정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존재자가 우리에게 어떤 맥락과 상태로 드러나느냐가 중요하다
있고 봅니다. 하이데거는요, 길가에 핀 꽃은 그냥 풍경의 일부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냥 무심하게 보는 거죠. 하지만 꽃다발 속의 꽃은 누군가에게 줄 선물이죠. 어떠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처럼 꽃이라는 존재자는 똑같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 그 있음, 존재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형이상학자는 저 꽃의 본체는 과연 무엇이냐? What? 이라고 하면서 고전된 본질을 찾고자 하고요. 하이데거는 저 꽃은 나에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가? How? 로서 변화하는 존재 방식을 찾는 것이 하이데거의 관점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인 현존재라고 칭하고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존재 물음이라고 하고 존재 물음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의 주된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존재와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존재는 시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을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보고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으로 동시적인 것으로 바라보았죠. 현존재의 의미를 이해하면 왜 이것이 시간으로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존재는 거기에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항상 어떠한 상황, 세계 속에 던져져서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현존재는 사물을 단순히 구경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사물과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됩니다. 여기서 과거, 현재, 미래의 통합이 일어납니다. 현존재가 존재자와 관계를 맺는 과정 자체가 곧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망치를 예로 들어볼게요. 미래에 나는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현존재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나는 집터에서 망치를 쥐었어. 그래서 현존재는 도구와 환경이라는 과거의 맥락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나는 지금 망치로 못을 박아. 그래서 미래의 목표, 집짓기와 과거의 수단, 망치가 만나서 도구를 사용하며 활동하는 현재가 생겨납니다. 이처럼 하이데거에게 존재자의 의미는 단순히 저기에 망치가 있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존재가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과거부터 전해온 도구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은 이 시간의 융합 속에서 사물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절대 분절이 된 게 아니죠. 이 문단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시간의 끝, 즉 죽음이죠. 이걸 알아야 지금 이 시간의 진짜 의미가 결정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이데거에게 시간은 1시, 2시로 흐르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이 순간에 한꺼번에 섞여 있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확실한 미래의 목표 혹은 끝은 무엇인가? 라고 하고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만약 미래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현재의 의미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확실한 끝, 유한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근본적인 존재에 대한 물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망치 예시와 결합해 보겠습니다. 일상적 상황에서는요, 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망치를 씁니다. 이때는 망치의 도구적 의미만 보이죠. 그런데 내가 죽음을 인식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은 유한해. 한계가 있어. 그래서 나는 곧 죽어. 라는 거를 깨닫습니다. 이때 내게 남은 이 유한한 시간, 한정된 시간 동안 나는 왜 집을 짓고 있는 거지? 이 망치를 휘두르는 행위는 내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즉 죽음을 인식함으로써 단순히 이 물건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넘어서 이 한정된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물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하이데거의 철학, 손 안에 있음, 눈앞에 있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 안에 있음, 눈 안에 있음에 대한 개념은 앞서서 망치로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문단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설명을 해볼게요. 세 번째 문단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만 보려 했다고 비판하며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있음으로 경험된다고 강조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이데거는 왜 사물의 기본값을 손 안에 있음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전통 철학은 인간을 세상을 관찰하는 구경꾼으로 보았습니다. 구경꾼에게 사물은 그저 분석해야 될 객체, 즉 눈앞에 있음일 뿐이었죠.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인간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전통 철학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물의 진짜 본질은 객관적인 속성, 무게와 크기 같은 거야. 즉 눈앞에 있음을 우선시하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아니야. 사물의 진짜 의미는 우리 삶의 맥락 속에서 드러나는 거야. 망치는 쇠뭉치이기 이전에 못을 박는 거야. 즉 우리가 사물을 눈앞에 있음으로 보는 것은 도구가 고장났거나 특별히 연구를 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일어나는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샀을 때 처음에 이 핸드폰이 어떤 강도의 액정이 사용되었고 무슨 부품이 사였고 라고 보지 않죠. 그냥 이것을 바로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는데 사용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물은 우리에게 도구로서의 모습, 즉 손안에 있음으로 다가온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인간을 수동적인 인식 주체에서 능동적인 실존 주체로 끌어올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네 번째 문단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에서 실존적 지평과 대응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실존적 지평은 무슨 뜻일까요? 지평은 우리가 서 있을 때 멀리 보이는 그런 끝선입니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지듯이 실존적 지평은 현존재가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해의 테두리를 의미합니다. 안경을 생각하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존재자는 이러한 지평 속에서 드러나는 것일까요? 하이데거는 사물이 아무런 맥락 없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내가 가진 지평, 이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사물의 의미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나무라는 존재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목수의 실존적 지평은요. 이 나무로 멋진 의자를 만들어야지 라고 우리가 미래의 목표를 갖고 있다면 나무는 이 사람의 목수에게는 가구 재료라는 의미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등산객에서는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지친 몸을 쉬게 할 그늘이 필요해 라는 그러한 지평 속에 있다면 나무는 쉼터라는 의미로 드러나죠. 즉 사물의 본질이 원래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현존재가 어떠한 실존적 지평, 상황과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존재자의 의미가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이데거는 현상을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우리가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라고 보았습니다.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론인 대응설은요.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응하는 실제 사태를 갖고 있으면 참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보는 관점인데 하이데거는 이것을 비판합니다. 이걸 대화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대응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진리란 객관적인 일치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 즉 명제와 저기 있는 실제 사물의 속성이 딱 맞아 떨어질 때만 참, 진리라고 할 수 있지. 꽃은 원래 붉으니까 꽃은 붉다 라고 말해야 진리인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하이데거는요. 아니야. 너가 그 꽃을 붉게 경험했기 때문에 너한테 그 꽃은 붉은 존재로 드러난 거야. 생명인 동물에게는 그 꽃은 회색으로 보여. 따라서 진리는 그 사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나, 현존재와 맺는 실존적 경험 속에서 스스로를 드러내는 사건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문에서 하이데거는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고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될 수 없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고 보았다. 존재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남으로써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고 본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현상과 존재의 의미를 망치로 비유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상은요, 지금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말합니다. 우리가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는다고 하면 그게 바로 유용한 도구로서의 현재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존재는요, 현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모든 가능성을 포함하는 근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구일 수도 있고 장식품일 수도 있고 고철 덩어리일 수도 있는 망치의 잠재적 본질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현상이 존재의 전부라면 망치는 평생 동안 못을 박는 도구여야 합니다. 하지만 망치는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고철 덩어리일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다른 존재 가능성들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모습, 현상만 보고 이것이 존재의 끝이다 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도구로서 쓴다고 하면 장식품이나 고철덩어리로서의 그런 형태는 우리가 볼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 라고 문장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문단에서는 하이데거 철학의 의의와 비판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의 기반이 된 형이상학을 새롭게 바라봤고 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입니다. 이러한 하이데거 철학을 현존재 중심으로만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을 부차적인 존재자로 여긴다라는 비판점도 있어요. 망치를 예로 들자면 망치가 인간에게 쓰일 때만 의미를 갖는다면 그러면 인간이 없는 숲속의 바위나 나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걸까요? 모든 대상을 인간, 즉 현존재의 필요에 의해서만 정의하려다 보니까 사물 그 자체의 고유한 존재감을 소홀히 했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모든 사물을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삶에 쓰이는 조연으로만 취급했다라는 한계죠. 이처럼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하이데거 덕분에 우리가 세상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점은 의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물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물과 나의 만남으로 만들어내는 수많은 의미에 주목하게 됐다라는 게 하이데거 철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철학 지문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철학 지문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문장을 읽는 것 자체도 쉽지 않고 해당 문장을 읽었다고 해도 의미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핵심 키워드를 뽑아서 내용을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주관적이나 객관적, 관념과 경험이 나왔다면 상반되는 개념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단순화해서 이해하고 이것을 선지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해설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반쪽짜리 공부가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나 혼자이기 때문에 해설의 도움으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설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틀인 실존적 지평을 갖고 있고 존재자는 이러한 실존적 지평 속에서 드러난다고 보았다 라는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해설을 통해서 하이데거 철학에 대해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이데거 철학의 다른 내용이 지문에서 나온다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세요. 그때 비로소 실력이 향상됩니다.